혈당 수치 200이 넘어서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매일 혈당 측정기로 찔러가며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3세 김순덕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혈당이 250까지 치솟아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던 할머니가 지금은 혈당 120대를 유지하며 약물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채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당뇨에 좋다는 음식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작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비싼 건강식품만 사 먹다가 가계부가 텅텅 비었다. 이것저것 다 끊고 나니 먹을 게 없어서 식사가 재미없다. 오늘 이 모든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당뇨 합병증입니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명, 신장 기능 저하, 족부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말 무서운 질병이죠.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무조건 안 먹기입니다. 밥도 줄이고 과일도 끊고 심지어 채소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하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해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당뇨에는 이것만 먹으면 된다는 과장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혈당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중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똑똑한 채소 선택입니다.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채소가 있는 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채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채소들은 모두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째, 혈당 지수 GI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당뇨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당뇨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당뇨와 채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만 명을 대상으로 26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 녹색 잎채소를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발병률이 14% 낮았습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상추 등의 녹색 잎채소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식이섬유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전체적인 대사 기능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 과학의 발견들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갈증 당뇨의 옛 이름에 좋은 식품으로 무, 배추, 도라지, 더덕 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 채소는 모두 현대 연구에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무의 경우 조선시대 의서인 식료찬요에서 갈증을 먹게 하고 소변을 시원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의 다음 당뇨 증상 개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에 포함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실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확인되었어요. 당근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당근은 단맛이 나니까 당뇨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당근의 혈당 지수는 생으로 먹을 때는 16으로 매우 낮고
삶아서 먹어도 35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어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근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당근을 생으로 섭취하거나 살짝 데쳐서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지만 오래 끓이거나 으깨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당근은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조리하는 것이 좋아요. 추천하는 당근 요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근 스틱을 만들어 후무스나 그릭 요거트에 찍어 먹기, 당근을 채 썰어서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기,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서 다른 채소와 함께 볶기 등이 있습니다. 당근 주스를 마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차라리 당근을 통째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금치는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마그네슘이 79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20%에 해당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에 알파리포산을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금치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옥살산 제거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짜서 드세요. 데친 시금치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깨소금과 간장으로 무친 시금치 나물, 두부와 함께 끓인 된장국, 달걀과 함께 볶은 시금치 볶음 등이 있어요. 특히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면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생시금치로 샐러드를 만들 때는 베이비 시금치를 선택하세요. 어린 시금치는 옥살산 함량이 적어서 생으로 먹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의 왕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은 혈당 조절과 염증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을 29%까지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브로콜리의 또 다른 장점은 크롬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미네랄로 포도당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크롬이 16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충족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는 설포라판 생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썰거나 씹으면 효소 작용으로 설포라판이 생성되는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이 효소가 파괴됩니다. 최적의 조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후 5에서 10분 정도 실온에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설포라판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2-3분간만 살짝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1-2분간 가열하세요. 브로콜리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썰어서 볶음이나 국에 넣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영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채소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유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데 당뇨 약물로 인한 위장 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양배추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당뇨 발병률이 1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을 때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양배추를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짜고 식초와 올리브 오일로 무친 코울슬로가 대표적인 요리예요. 여기에 사과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김치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시판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양배추국도 추천합니다. 양배추와 양파, 토마토를 넣고 끓인 국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250, 당화혈색소 9.8%로 진단받았어요. 의사는 즉시 인슐린 주사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주사가 무서워서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매일 아침 오크라 우린 물 한 잔 마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끈적한 느낌이 불편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생브로콜리나 양배추를 한 접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사 구성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밥, 국, 반찬 순서로 드셨는데 이제는 채소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신 후 밥을 드시는 순서로 바꾸셨어요. 또한 흰쌀밥 대신 보리밥과 현미밥을 번갈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고 4개월 후에는 150, 6개월 후에는 120까지 낮아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6.5%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현재 할머니는 약물 없이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시며 체중도 5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베테랑 환자셨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합병증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발가락 끝이 저리고 시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열심히 드신 채소는 여주였습니다. 처음에는 쓴맛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달걀과 함께 볶아서 드시니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매일 여주볶음을 한 접시씩 드시고 여주차도 하루 2잔씩 마셨습니다. 또한 시금치를 활용한 요리도 다양하게 시도하셨어요.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나물, 시금치 달걀말이 등을 로테이션으로 드시면서 질리지 않도록 노력하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발가락 저림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시력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혈당도 평균 30 정도 낮아져서 의사가 놀랄 정도였어요. 현재 어르신은 당뇨 약물 복용량을 30% 줄이신 상태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당뇨와 함께 고혈압도 있으셔서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없어서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게 된 채소는 양배추였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U 성분이 위장을 보호해 주어서 소화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세요. 매일 양배추를 생으로 채 썰어서 사과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고 양배추국도 자주 끓여 드셨습니다. 브로콜리도 꾸준히 드셨는데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셨지만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니 맛있게 드실 수 있었어요. 특히 브로콜리 줄기를 얇게 썰어서 볶음에 넣으니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자주 해 드셨습니다. 4개월 후 할머니의 체중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소화 기능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혈당은 물론이고 혈압도 안정화되어서 약물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식욕이 돌아와서 식사가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한 하루 식단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오크라 우린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데친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한 접시 먹고 현미밥이나 보리밥 반 공기와 함께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는 생당근이나 양배추를 간식으로 드시고 식사할 때도 채소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신 후 밥을 드세요. 저녁에는 여주 요리를 포함해서 3-4가지 채소 반찬을 준비하시고 밥량은 아침보다 더 줄이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전체 채소 섭취량은 400~500g 정도가 적당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오늘 소개한 당류의 좋은 채소들로 구성하세요.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주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크라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구매 후 바로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한 번에 많이 데쳐서 소분해서 냉동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실 수 있어요. 양배추와 당근은 비교적 보관이 쉬운 편이라 실온에서도 며칠 보관 가능합니다. 장 볼 때는 일주일치 분량을 미리 계획해서 구매하세요. 매일 다른 채소를 번갈아 드실 수 있도록 6, 7가지 채소를 준비해 두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미리 채소들을 손질해서 보관해 두세요.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데쳐서 냉동 보관, 당근과 양배추는 채 썰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 여주는 썰어서 소금물에 절여둔 후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물을 살짝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1, 2분만 돌리면 간단히 조리됩니다. 여주 볶음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여주와 달걀을 넣고 2, 3분 돌리면 완성돼요. 한 번에 여러 채소를 함께 조리하는 것도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함께 볶거나 시금치와 숙주를 함께 데쳐서 나물로 만들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외식을 할 때도 혈당 관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채소 반찬을 추가로 주문하거나 샐러드를 먼저 주문해서 드세요. 한식당에서는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시고 중식당에서는 볶음 요리보다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할 때 야채를 추가로 넣어달라고 하고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를 선택하세요. 피자를 먹을 때는 야채 토핑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피자 전에 샐러드를 충분히 드세요. 뷔페에서는 채소 요리를 먼저 충분히 드신 후 다른 음식을 드시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채소나 나물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채소를 드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의 혈당 강화, 채소를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여주의 경우 혈당 강화 효과가 강하므로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둘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등은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셋째, 혈액 응고, 억제 재활팔인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잎채소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갑자기 섭취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 이틀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완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목표를 낮게 잡으세요. 하루에 한 가지 채소라도 새롭게 추가해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종류와 양을 늘려가세요.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다른 음식을 먹으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가족 모두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며칠 못 지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 등의 봄나물을 활용하세요. 이런 봄나물들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쑥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오이, 호박, 가지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을에는 배추, 무, 연근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김장 시기에는 배추김치를 담글 때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설탕을 최소량만 넣어 담그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저장성이 좋은 양배추, 당근, 무 등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이 시기에는 비타민 부족이 되기 쉬우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채소를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바질, 로즈마리, 마늘, 생강 등은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특히 오크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채소를 데쳐서 우린 물은 버리고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채소, 여주, 오크라,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채소들이 여러분의 당뇨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채소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찾게 될 거예요.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병행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내일 장 볼 때 여주 하나, 오크라 몇 개라도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고 저녁 식사 때 브로콜리 한 송이라도 더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세요. 건강한 식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